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운명 개입과 미래 예측의 지혜라는 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미래를 좀 알고 싶다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글이 좀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해 너무 마음 쓰거나 또 운명에 개입하려고 할 때 우리가 뭘 놓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좋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운명이라든지 원인과 결과, 또 미래를 알려고 하거나 바꾸려는 시도, 이런 것들이 이면에 담긴 생각들을 좀 깊이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미래를 맞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글쓴이가 생각하는 어떤 지혜로운 삶의 태도랄까? 특히 현재에 집중하는 것의 의미, 이걸 좀 찾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로 눈에 띄는 주장이요. 미래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다. 이거였어요. 우리가 계속 생각한다고 그 일이 꼭 일어나는 건 아니고 어떤 운명적인 원인이 갖춰졌을 때만 현실이 된다는 거죠. 이 운명적인 원인이라는 개념이 좀 흥미로운데요. 아, 네. 그게 핵심 개념 중 하나죠. 좀 더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봐야 할지. 네, 그러니까요. 이게 마치 맛있는 케이크를 먹고 싶다는 생각만 한다고 해서 케이크가 저절로 짠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하. 케이크 나는 결과를 원하면 밀가루, 달걀 이런 재료를 준비해서 반죽하고 굽는 그런 원인 만들기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요. 글쓴이는 단순한 바람이나 생각만으론 부족하고 원하는 결과에 맞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나 내면의 변화, 이런 원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결과 자체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올바른 과정, 즉 원인 만들기에 집중해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쁜 습관을 버리려고 노력한다거나 이런 내면적인 성장에 힘쓰는 것이 바로 긍정적인 원인을 심는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내면의 원인을 잘 가꾸다 보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런 내면 성장과는 좀 다르게 순전히 물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운명에 맡기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부분 저도 좀 의외였어요. 네. 이건 또 어떤 맥락일까요? 우리가 과거에 이미 만들어둔 원인들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은 운명이 알아서 마련해 줄 거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미래에 대해서는 너무 애쓰거나 걱정하지 마라. 약간 이런 뉘앙스 같아요. 미래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 게 지혜롭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만약에 자신의 죽는 날짜를 알게 된다면 어떻겠냐? 이런 상상도 해보라고 권하고요. 그 예시가 있었죠. 네. 글쓴이는 그런 상황에 놓이면 불안정한 사람은 결국 그 시간이 다가올 때 평정심을 잃고 미쳐버릴 거다. 이렇게 꽤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를 모른다는 상태 자체가 사실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장치일 수 있다는 그런 시각인 거죠. 보호장치요? 네. 모르는 덕분에 오히려 그 마지막 순간까지 현재에 집중하면서 평온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도 좀 강한 경고를 보내죠. 맞아요. 그런 예측 행위의 90%는 이기적이고 좀 부정적인 동기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주적 반사의 법칙에 따라서 그 결과가 예측한 사람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마치 거울처럼 우리가 운명이라는 영역에 던진 생각이나 에너지가 결국 나 자신에게 증폭돼서 나타난다. 좀 섬뜩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상당히 강력한 경고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좀 부정적인 미래를 막 예언한다거나 혹은 자신의 이기적인 바램으로 어떤 특정 미래를 강하게 원할 때 그 의도의 에너지가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와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좋은 의도로 미래의 행복을 꿈꿀 때조차도요. 그 결과는 예상과 전혀 다르거나 아니면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까지 하고요. 하지만 그런 놀라운 결과 속에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는 교훈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여지도 남겨두긴 합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가 주는 교훈이라 이것도 좀 곱씹어 볼 만한 지점이네요. 마지막으로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미래를 마치 책처럼 읽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존재들조차도 자기 운명에는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그들은 오직 자신이 완수해야 할 사명,
그러니까 어떤 큰 그림에만 집중할 뿐이지 세부적인 결과에는 연연하지 않고 임무가 끝나면 그냥 조용히 영원으로 돌아간다. 뭐 이렇게 묘사되더라고요. 그건 아마도 어떤 더 큰 흐름, 섭리, 이런 것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온전히 집중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대목이겠죠. 세세한 미래를 막 조종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살펴본 글은 결국 미래에 대한 과도한 불안이나 통제 욕구는 좀 내려놓고 현재에 발딛고 서서 긍정적인 원인, 특히 내면 성장과 관련된 원인을 만드는 데 집중하라는 메시지 같아요. 맞습니다. 물질적인 결과는 어느 정도 운명의 흐름에 맡기고 미래를 모른다는 사실 자체를 불안이 아니라 지혜로 받아들여라.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네, 핵심은 바로 그거죠. 현재 우리의 생각과 행동, 또 마음가짐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이런 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글의 시각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비춰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현재의 원인에 집중한다는 것이 매일의 사소한 선택부터 좀 장기적인 인생 계획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